오늘 하는 내용은 제법 중요합니다. 뉴턴의 제2법칙 연습을 할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턴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그중에 ma = f 가속도를 구하는 법칙을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 단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쭉 이어져서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학 1에서는 직선 운동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직선 운동 형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ma = f라는 식을 적용해서 써보고 거기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계산해보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가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간단한 경우가 이 마찰이 없는 면 위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F1, 왼쪽으로 F2의 힘이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다루는 상황은 전부 다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찰 무시하고 공기저항 무시하고. 무시할 무시무시한 갑자기 눈물이 나네. 자, 보통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가하면 오른쪽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플러스로 잡고요. MA는 F 하면 됩니다. MA는 마 쓰면 돼요. 마. 예. 야, 처음이니까 합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로를 써서 플러스 F1 더하기 마이너스 F2 이렇게 적어 볼게요. 오른쪽은 합력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다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건데 F2가 방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2를 더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굳이 하지 않고 F1 빼기 F2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을 알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를 알고 특정 순간에 이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임의의 순간에 이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을 모두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운동방정식이라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다 표시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바닥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수직 강력. 근데 이 부분은 생략한 게 어차피 상쇄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맞붙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F의 힘을 가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역시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을 거고요. A가 오른쪽으로 1m 가면 B도 오른쪽으로 1m 갈 거고요. A가 오른쪽으로 2m/s의 속도일 때 B도 오른쪽으로 2m/s의 속도일 거고 가속도도 매 순간 같습니다. 따라서 A,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도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자주 쓰일 스킬인데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여기에 이제 힘을 표시할 때 A하고 B가 서로 맞닿아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밀거든요. 그래서 A는 오른쪽으로 B를 밀고요. 그걸 F1이라고 하면 반작용력으로 B는 A를 왼쪽으로 이렇게 밉니다. 근데 만약에 A하고 B를 하나의 물체로 본다면 얘는 A에 작용하는 힘이고 얘는 B에 작용하는 힘이지만 한 물체로 보면은 똑같은 곳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보면 식이 간단해져요.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F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굳이 A하고 B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가속도만 구해도 되는 상황이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식을 세우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로 묶고 푸는 것을 이제 먼저 적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원래 FM은 A 따로 B 따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A에 대해서 MA = F 써볼게요. 지금 연직 방향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중력하고 수직 강력은. 자, MA는 막 쓰면 되죠. 예, MA 하고 얘는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으로 F, 왼쪽으로 F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에 대해서 적어보면 B는 small ma는 F1 하고 끝이죠. 잘 보면 요 좌변을 두 개 합치면 얘가 되고요. 우변을 두 개 합치면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석대로 푸는 방식은
A에 대한 운동방정식, B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전체에 대한 식 하나 쓰고요. 둘 중에 하나 쓰고 요거를 이제 추천합니다. 둘 중에 가면 뭐가 더 간단해요? B가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식으로 가속도 구한 다음에 B식을 세우면 F1이 구해집니다. 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요.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얼마냐? 그러면 R자임은 모든 힘을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럼 F 구하고 F1 구해서 F 빼기 F1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요. 잘 구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쉬운 것은 R자임은 MA입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 가속도 구하고 나면 그냥 거기에다가 A의 질량을 곱해주면 A에 작용하는 R자임 합력이 됩니다. 그래서 합력을 구할 때는 MA가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A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고 식을 세우는 게 편하고요. 됐습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A와 B가 이제 실로 연결되어서 B를 오른쪽으로 F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경우입니다. 역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고요. 요 실은 역시 무시무시한 실이 되겠습니다. 질량을 무시하는 그런 실이 되겠고요. 장력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굳이 쓰지 않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실을 요만큼을 잡아가지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T1 장력입니다. 왼쪽으로 T2만큼 작용한다고 합시다. 장력의 방향은요. 항상 실과 연결된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팽팽한 상태에서 잡아당기지 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이 녀석의 질량을 M1이라고 할게요. M1. 그럼 여기에 대해서 MA 꼴 F를 해보면 M1A는 T1 빼기 T2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실은 무시무시한 실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얼마다? 0입니다. 그래서 얘가 0입니다. 철수 아니고요. 근데 얘는 지금 가속 운동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0이랑 0이 아닌 값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울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요거는 항상 같습니다. DT. 그래서 어떻게 실을 잡아도 실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같기 때문에 하나의 실이면 어떤 점에서도 장력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번만 딱 증명을 하고요. 계속 써먹을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참고로 여기 이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용수철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용수철 저울을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똑같은 크기의 힘이 T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를 이제 같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그냥 TT라고 합시다. TT라고 하면 이때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ET가 아니고 T입니다.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용수철 저울을 양쪽에서 20N 이렇게 잡아당기면 40N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20N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용수철 저울이 있고요. 그 용수철 저울 역시 무시무시한 용수철 저울이 될 겁니다. 질량을 무시할 거거든요. 그럼 그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그 용수철 저울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실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해서 그 장력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과 연결된 부분을 잡아당기고요. 그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TT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텐션. 장력을 영어로 텐션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T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가 2m/s의 속도를 가질 때 B도 2m/s의 속도를 가질 거고요. A의 가속도가 3m/s 제곱이면 B도 3m/s 제곱일 거고 A가 오른쪽으로 5m 가면 B도 오른쪽으로 5m 갈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은 물리량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놓고 MA 꼴 F 쓰면 마는 F 이렇게 끝나죠. 왜냐하면 하나로 묶는 순간 TT는 A에 작용하는 B에 작용하는 힘이지만 하나로 묶으면 같은 곳에 작용하는 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T, 마이너스 T 해서 날아가 버리고요. F만 알면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만 알면
가속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에 대해서 써보면 MA는 T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T를 구하라 하면 식을 하나 더 쓰면 되죠. MA는 T에서 위의 식에서 구한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T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는 다 풀린 겁니다. 근데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B도 한번 써볼게요. B는 MA는 F 빼기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의 작용 R자임을 구하라 하면 F 구하고 뭐 T 구해가지고 F 빼기 T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맨 첫 번째 식에서 가속도 A 구하면 스몰 m 곱하기 A 하면 A 그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자임 구하는 건 항상 여러분 MA로 구한다 라는 거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까지는 이제 할 만한데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또 무시무시한 녀석 하나 더 등장합니다.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도르래. 무시무시한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으세요. 요 실은 역시 무시무시한 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장력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T 같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 보이죠? 90도로 꺾여 있죠, 힘이. 자, 그 다음에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은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력, 수직, 항력 상쇄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이 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적어야 됩니다. 무게. 성악과 때 했었는데 복습 안 해도 되지? 해주세요. 해달라고? 어이 오래된 건데. 무게. 이래가지고 MG가 무게라 그랬었잖아. 아, 내가 1학년 때 안 해줬어? 아이, 이럴 리가. 아, 잠시만. 작년에 1학년 1학기는 내가 수업을 안 했구나. 이런 히트 상품을 못 들었다니. MG가 그 중력의 크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무게라면 이것 때문에 무게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유래된 거거든. 이게 물리학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은행, 세 번째 세계 은행 중에서 하나인 새마을금고, 마을금고의 이제 유래이기도 하죠. 이걸 몰랐구나. 부산은행은 얘기해줬죠. 2학기 때 했으니까. BS 그 자기 선소. 지금 내가 오늘 수업 늦게 들어왔지.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 물체는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1m 이동하면 B는 아래쪽으로 1m 이동합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2m/s의 속도를 가질 때 얘도 아래쪽으로 2m/s의 속도를 가지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4m/s 제곱이면 얘도 1초마다 4m/s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얘 두 개는 똑같은 좌표축으로 잡을 수 있고요. A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B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됩니다. 얘는 정확히 어떤 상황과 같으냐 하면 라지 M인 물체 A와 스몰 M인 물체 C를 수평면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으로 MG로 잡아당기는 경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상황이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고 보면 M 더하기 MA는 MG 하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 얘는 플러스 T, 얘는 마이너스 T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는 순간 TT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 중력 가속도 아니까 두 물체 질량만 알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되었나? 그럼 T를 구하고 싶으면 A에 대해서 MA 그래프를 한 번만 더 해보면 되죠. MA는 T 하면 구해지죠. 마트 맞네요. 마트. 가끔 내보다 더 아재 같아 너희들이. 그러면 위의 식에서 가속도 구하면 여기 집어넣으면 바로 장력 나오죠. 여기 만약에 영수절 저울이 있다. 그럼 영수절 저울에 놓고 바로 T가 됩니다. 그리고 MA는 MG-T 이렇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요 두 개 더하면 얘가 되고 얘 두 개 더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써서 연립해서 푸는 거나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나 같은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식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셋 중에 아무거나 두 개 선택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제가 보충 설명으로 아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면 이제 바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을 요렇게 매달아요.
이렇게 매단 다음에 무게가 T 녀석을 매답니다. 그럼 당연히 영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T겠죠. 100N짜리 매달면 100N 나타날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황을 잘 보면 무게가 T고요. 장력도 T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도 T, 얘도 T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T만큼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T만큼 잡아당기면 2T가 아니라 T만큼 눈금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도, 그러니까 여기가 벽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매단 다음에 용수철 저울을 달아도 역시 T만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무시무시한 도르래 두 개 연결하고 영수철 저울 이렇게 연결하고 슉슉 슉슉 TT 이렇게 하면 얘가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T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무게 T, 장력 T인 거고요. 그러면 실의 장력은 다 똑같으니까 TT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나타나는 눈금은 T가 됩니다. 이 T가 아니고 얘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수철 저울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를 눈금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영수철 저울이 나오면은 영수철 저울 무시하고 그냥 거기 실 있다고 생각하고 장력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도르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자, 질량이 라지엠이 더 크다라고 가정합시다. 뭔가 더 큰 것 같죠? 대문자니까. 자, 이렇게 두면 얘가 정지 상태에서 놔버리면 A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 B는 위쪽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A가 아래쪽으로 2m 내려가면 B도 위쪽으로 2m 갈 거고, A가 아래쪽으로 10m/s일 때 B도 위쪽으로 10m/s일 거고, A의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3m/s 제곱이면 B는 위쪽으로 3m/s 제곱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면 여기 라지 mg 작용하고요. 여기는 스몰 mg 작용하겠죠. 그리고 TT 실은 무조건 잡아당깁니다. 근데 얘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A는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위쪽이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또 어떤 상황과 같냐 하면 똑같은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라지 m인 녀석하고 스몰 m인 녀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으로 라지 mg, 이쪽으로 스몰 mg 이렇게 당기고 있는 상황하고 같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t,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a, b를 하나로 묶어보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m 플러스 ma는 mg 빼기 mg 이렇게 되는 거죠. t는 날아가는 거죠. 마이너스 t 플러스 t 해가지고 a, b를 하나로 묶는 순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식으로는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를. 근데 장력을 구해라 이러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라지 MA는 마 쓰면 되죠. 라지 MG 빼기 T 이렇게 됩니다. B는 스몰 MA는 T 빼기 스몰 MG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쓰면은 둘 중에 하나는 식에다가 여기서 구한 가속도를 집어넣으면 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딴 식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A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하라 하면은 이거 쇠가 빠지게 구해가지고 라지 mg 빼기 t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식에서 가속도 구하면 바로 라지 m 곱하기 a 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되는 겁니다. 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도 마찬가지 요 식으로 가속도 구한 다음에 그냥 스몰 m 곱하기 a 하면 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인 t 빼기 mg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묶는 거 이거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에 대해서 MA 꼴 F를 써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집중을 해야 하는데 보통 이때쯤 이제 잠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요렇게. 자네.
몇 분 남았나? 여러 분 남았네. 17분이 남으셨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짤 때 좀 참고할게요. 자, 역시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듯이 여기 마차를 무시하고요. 공기장도 무시합니다. 우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이 있으니까 지구가 잡아당깁니다. 무게. 이제 계속 생각날 거야. 무게. 맑은 거. 이거는 몰랐구나. 이거 다른 분도 보충해줘야 되겠네. 이거 어려운데. 그다음에 요 물체하고 빗면이 서로 맞닿아 있죠. 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밉니다. 얘는 얘를 이쪽으로 밀고요. 얘는 얘를 이쪽으로 밉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빗면이 아니라 요 물체니까 물체의 작용하는만 표시하면 됩니다. 또 요렇게 요거를 이제 N이라고 적을게요. 수직 강력. 제가 근데 요렇게 적었는데요. 일단 이 물체의 작용하는 다 표시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요, 빗면을 따라는 결국에는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직선 운동을.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위치도 안 바뀌고 속도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축을 세울 때 운동하는 방향과 운동하지 않는 방향이 있다면 각각을 한 축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은 운동 방정식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합치면 합력이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방향은 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힘을 보니까 수직 항력은 이 축하고 나란해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분해해야 됩니다. 이 분해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도록 할게요. 분해하는 방법은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해요.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춥니다. 그럼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X축과 나란하게 빛을 비추면 이 Y축 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나란하게 Y축과 나란하게 비추면 X축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직사각형이 되게 그려야 됩니다. 조금 삐뚤음한데. 요렇게 직사각형이 되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불법으로 선행을 할 건데요. 여기 이제 벡터의 덧셈과 분해 뭐 이런 겁니다. 벡터에. 그럼 요 파란색 두 개를 더하면 빨간색 요거 mg가 돼요. 더하는 방법이 어떻게 더하냐면 머리랑 꼬랑지를 다 이어 붙이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 시켜 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 대가리하고 요 녀석의 꼬랑지가 붙죠. 그러면 요렇게 되죠. 따라가면 화살표를. 그러니까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이으면 그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아니면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서 요 대가리에다가 요 녀석의 꼬랑지를 여기 붙여요. 그러면 꼬랑지에서 대가리 쪽으로 쭉 따라가면은 요렇게 되죠. 그러면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이은 게 그 두 벡터를 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작용하는 거하고 요거 하나가 작용하는 게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해를 하면 이제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Y축 방향으로 요 힘이, X축 방향으로 요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얘랑 얘는 같게 되겠어요, 무조건. 그래서 합력이 0이 되고 얘만 이제 남아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합력이 되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구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경사도가 세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연장선을 그어줘요. 그럼 얘도 세타죠. 그리고 여기도 연장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세타가 됩니다. 세타. 그리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점이라고 할게요. 점.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세타가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으로 봐도 되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세타면은 얘가 점이죠. 점이니까 얘가 또 세타가 됩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어쨌든 얘가 세타입니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빨간색 선 길이 MG가 빗변이 되고요. 90도와 마주보는 변이 빗변입니다. 빗변이 되고 요 세타에 대해서 요 파란색 선, 요 녀석은 요 세타하고 90도 사이거든요. 얘는 밑변이 돼요. 밑변. 그럼 밑변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밑변은 빗변에다가 빗변이 MG죠. 빗변에다가 빗변분의 밑변을 곱하면 밑변이 됩니다.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밑변이 되죠. 이 빗변분의 밑변이 뭐예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밑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직항력을 구하라 하면 이게 수직항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라고 요 각도에 대해서 높이라고 봐도 되고 얘를 이제 평행이동 시키면 요거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니까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세타에 대해서 높이예요. 높이.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는 뭡니까? 예, 사인 세타입니다. 아, 요거 헷갈리면 제가 알려줄게요. 이게 세타고 이게 보면 내가 알려줬나 그때? 이게 사인, 이게 코사인, 이게 탄젠트.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 사인, 예.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그다음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이런 거 안 배우나?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예. 아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대본을 안 보고 있었네. 농담을 놓친 거 아니야? 마음이 급해가지고 놓치는 농담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힘을 다 구했으니까 MA 고래프하면 됩니다. 예. MA는 마 쓰면 되죠. 예. 마 고민 없이 그냥 마 쓰면 됩니다.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이제 MA 고래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MG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는 G 사인 세타로 질량과 관계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는 경사도의 각도가 같으면 질량이 1kg이든 2kg이든 3kg이든 가속도는 전부 다 같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운 뮨트를 어린애가 타도 어른이 타도 가속도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찰 때문에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녀석 자체가 중요해요. 이 녀석 자체가 이게 중력의 내가 좀 여기 적어줄게요.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입니다. 네,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사면에 따라 내려오는 물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 크게 특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질량과 관계 없다. 그래서 각도가 같으면은 가속도가 같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요,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을 보면 G 상수죠. G 상수고 세타도요. 경사도가 갑자기 바뀌는 일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없고요. 그래도 얘도 이 상황에서만큼은 상수입니다. 상수이기 때문에 요 힘은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십시오. 이게 세타가 같으면 요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은 질량 m에 비례합니다. 요게 좀 어려운 문제에서 여러분이 써야 될 스킬입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 앞으로 계속 많이 볼 거니까 뭐 굳이 필기하지 말고 요렇게 볼까? 이딴 문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질량이 여기 뭐 m인 녀석이 있고 이 질량이 2m인 녀석이 막 달려 있어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무시무시하게 도르래가 있고 여기 또 질량이 라지 m인 녀석 막 있고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거든요. 이때 여기는 mg가 작용할 거 아니에요. mg가. 근데 중력 중에서 이제 빗변 방향 성분이 여기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요거를 모른다고 F1, F2 이렇게 미지수 두 개로 두는 것보다 미지수 하나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각도가 같잖아요. 얘는 경사면이. 그러니까 mg 사인 세타, 2mg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 빗면 방향 성분이 1대2가 되니까 얘를 F로 잡으면 얘는 2F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제 문제 풀 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럼 변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F1, F2로 둘 거를 F, 2F로 두면 F라는 미지수 하나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사면이 각도가 같을 때 질량을 B를 알고 있으면 그 질량의 B가 곧 중력 중의 빗면 방향 성분의 크기의 B가 된다. 라는 걸 이제 앞으로 써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물리학원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고 그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뉴턴의 운동 제1법칙, 2법칙과 관련된 실험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말로만 좀 하고요.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